최혜병 특검을 앞으로 특검을 위한 청문회가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동시에 방통위의 입법 청문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망가져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고요. 지금 상정돼 있는 언론 3법들의 통과와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사실 부를 증인이 별로 없어요. 방통위원이 둘밖에 없거든. 네. 2인 체제. 2인 체제라서. 근데 관련된 기사들 보고요. 이 방통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에 관련된 민주당의 생각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통위 설치법 입법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인 정원 방통위가 지금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선임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임기 만료 이전에 임명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자 최민희 방통위원장은 방문진법을 언급하면서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기 시작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임명해도 문제 없는데 자꾸 김홍일이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자꾸. 지사람 뽑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방통위 안에 가장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방통위가 지금 이 YTN을 유진 세멘트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YTN이 이제 완전히 조선일보 같은 수국 꼴통 언론이 돼버렸는데, 자, 중요한 건 이 결정을 둘이서 내렸다는 거예요. 모든 민주적인 회의 안에는 그 회의를 성원시키는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족수는 과반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럼 방통위원이 5명이면 최소 3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 안에서 과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5명이 정원인 데서 2명이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동안 방통위가 해왔던 결정들은 사실상 전부 무효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방송법이 개정되고 국회의 어떤 법 개정 내지는 신설 법안을 통해 갖고 이거 다시 다 되물러야 되는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김홍일이 무엇 때문에 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매우 중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권익위 하다가 임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방통위원장으로 간 거면 네가 방통위원장이 겁나게 하고 싶거나 방통위에 대한 특별한 철학이라든지 뭐 자신의 관련된 방통위에 관련된 소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거, 관심이 있으셨냐? 얘기 좀 해봐! 라고 했으니까, 좀, 이빨에서, 내가 원래 방송에 관심 많았지, 검사 때부터.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못 했다는 거죠. 평소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냐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합니다. 왜? 관심 없었거든. 이걸 또 솔직해 또. 되게 솔직해. 나 겁나 방송 좋아해. 나 하루에 뉴스 10시간씩 보고. 거짓말이라도 할 텐데. 이 정도는 해주는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팔렸나 보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입법청문회에서 그런 것까지 묻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준석이가 앉아서 깐족거리려고, 숟가락을 보태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다 최민희 위원장이, 네, 잘 들었고요. 라고 진행하면서 원활하게, 이걸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아니, 이 답변이 그렇게 어렵냐.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경력에 사실 다 드러난다. 하다못해 KBS 이사라도 한다. 라고 했는데 김홍일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라서 뭐 아무 이력이 없어요. 그냥 검사야. 그리고 권익위원장 5개월 만에 바로 방통위원장 내정된 것도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 결국은 방통위원장에 자기 사람을 꽂을 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 꽂아놓은 묘목을 뽑아갖고 이쪽에 무리하게 갖다가 꽂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래놓고 권익위에 앉혀놓고 권익위는 얼마나 더 망가뜨렸냐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난맥상들은. 그러니까 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안에서 이루어졌던 인사들과 그 낙하산들이 저질러온 폐악은 옛날 탐관오리가 설치던 조선시대 한참 어떤 탕평정치, 분당 정치가 심했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한 번도 부각이 안 되다가 청문회를 통해 갖고 대놓고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다른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은 평소에 이걸 어떻게 이걸 안건을 처리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기사를 좀 보여주세요. 네, 이준석이 이렇게 묻습니다. 두 위원 간 표결이 엇갈린 게 몇 건이 있냐고 물었더니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전에 보고 과정에서 조율이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인철 의원이 다른 의견 있으면 조정을 하냐라고 물으니까 조성은 사무처장이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라고 그러니까 답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방통위가 한국 방송과 언론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 이견이 없어. 올라갈 때 이미 둘이니까 보고하는 사람하고 위원장 둘이서 봤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그럼 이상하죠? 나 그렇지 않아도 고칠라 그랬어. 괜찮아. 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이견이 없고 혹시라도 주변에 눈치가 보여갖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정식 회의를 통한 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어디 룸사롱 같은 데에서 간단하게 술 먹으면서 간담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 진행한다는 답변은 위증이다. 조인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간담회로 대체한다는 건 방통위 설치법 및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민희 위원장도 국가기구가 간담회에서 주요 결정을 하지 않는다. 국민들 보고 계신데 국가기구가 엉망처럼 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나라의 정책, 특히 언론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아이고 저 두 분이서 보고하고 결정을 하시니까 보고 과정에서 모든 게 의견 정리가 되고요. 뭐 혹시 추가로 외부적 의견 수렴하거나 뭐 조정해야 될 일 있으면 간담해요, 간담. 이럴 거면 국가 정책이 왜 필요하냐고. 둘이서 쿵짝쿵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간담회 하면 무슨 기록이나 남아 그러면? 기록도 안 남기는 거지. 뭐야 이게? 왜 이게 내용이 바뀌었고 왜 세금을 이 쓰는데. 결정을 했는지 아무런 회의록도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간담을 통해서 의견 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와, 그럼 거기에 대한 지시, 뭐 임명이 됐든 뭐 결정이 됐든 매각에 대한 결정이 됐든 이 모든 것들 이게 과연 둘의 생각일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꽂아준 놈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방송, 통신, 언론, 홍보 관련된 대통령실의 비서진들과 이 모든 라인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건희와 코바나 컨텐츠 아닙니까? 결국 얘는 코바나 컨텐츠 하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 사전 조정을 한다는 간담회가 이 규칙이 안 맞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간담회 관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서면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서면 요청으로 하고 방통위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을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최민희 위원장이 메일 주고받았으면 주고받은 날짜부터 간담회는 며칠,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는지 이런 거 다 써내라 라고 요구를 이 했습니다. 새끼들은 업무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둘이서 처리하면서. 그래가지고 YTN을 넘겼다고? 그렇지. 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봤고 무슨 이유로 했고 최악이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이 고려됐고 아무런 기록이 안 남긴 상태에서 우리들이 결정 그걸로 끝내버린 거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 또 뭐 노정면 의원이 얘기한 것도 있어요. 보면은 다른 기사였는데 이거 할 때 김홍일 전에는 YTN 거기서는 유증거사 안 된다고 했었거든. 근데 김홍일이 그거 일주일 뒤인가 바로 이게 된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둘이서 왜 어떻게 바꾼 거냐고 하면 그건 자기들 얘기 안 한대. 간다 뱉대잖아, 간다. 이 방통위가 야, 해왔던 진짜. 모든 그동안의 불법한, 둘이서 결정해왔던 이 모든 결정들에 대한 원인 무효, 그리고 다시 이거를 재결정하는 부분을 빨리 입법화 해가지고 진행하고 소송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